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필요한 용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강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이의 멀티밤인데 얘네가 지금 4, 4분기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했는데 그래서 1,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있습니다. 챗GPT 뭐 그런 형태로 인해서 사이버 공격이 그전보다 더 쉬워졌다. 사이버 공격이 다 사형화되니까 보안이 중요하지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갓된 이유가 있다. 기관들이 매집할 때는. 여기 뭐 매크로 이거는 환율이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화가 약세잖아요. 네. 그것도 찝찝한데 근데 외국인이 아주 팍 빼고 있지 않아요. 보니까 원화가 약세인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배당금 4월 달에 외국에 주고 하니까 일시적인 거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시는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11월에서 2월 사이는 우리가 강세가 갔고 미리 그다음에 우리는 12월 결산이니까 대부분 4월 달에 돈을 빼다 보니까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강세가 돼야 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이제 약세인데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서 좋게 해석하시는 게 있어서 요거는 뭐 그렇게 한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6월 달 가면 지금 1,300인데 결국 내려간다. 워낙 강세된다는 거죠. 달러 약세가 제대로 반영된다. 왜? 4월 달은 일시적인 요소이니까. 대한민국이 일시적인 요소다. 나쁘지 않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저께 나왔죠. 4.5%. 뭐 소비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제조는 아니고 소비가 올라가서 내수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하고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은 제대로 반영되면은 2,200까지 간다. 라는 게 IBK에서 주장한 게 리포트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근데 이렇게 기대하는데 계속 1,300, 1,450 가면은 그럼 찝찝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미국의 부도 리스크가 올라지면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고 그치. 그 계속 그럼 환율이 1,450 되면 이건 찝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1년물이 확 빠지는데 기대치인데 왜 3개월물은 왜 버틸까?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올라가서 이 1.6%포인트가 역전 1.6%포인트 정도로 벌어지는 게 원래는 3개월이 높은 게 맞고 1개월이 낮은 게 맞는데 이게 다이버전스가 갑자기 지금 보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찝찝하다. 그다음에 환율이 우리가 일시적인 거라고 해석해서 좋은 안심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게 연관되면 어떻게 되냐. 이 찝찝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대통령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이 포 쓴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왜 찝찝하냐? 계단에 뭐 느낌이 뭐냐면 주가 많이 올랐어. 주가들이 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슈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세린메이라는 전통적인 또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같은데 그러니까 5월 4일에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멈춘다. 이건 반영이 됐다고 주가가. 거의 90% 되지 않았어요? 근데 5월 4일 하고 나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 바로 인상해요? 그것도 안 좋은 거고 금리 한 번 더 남았어 이런 얘기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금리 인상하고 나서 멈춘다는 거는 컨센서스 다 반영돼 있으니. 그렇지. 근데 환율은 아직 안 내려가고 있고 일시적인 내려갈 거다. 몇몇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1개월하고 3개월물은 다이버전스가 심해갖고 1개월은 확 내려가고 3개월을 버티니까 그거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뭐 나오죠? 테슬라 실적 나오잖아요. 그건 찝찝한 거라고 말씀하는데 가격 경쟁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업체들이 뭐 중국 내에서 막 가격 경쟁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장난이 아니게 지금 뭐 프로모션 한다는데 그 테슬라만 도가청청 할 것인지 수요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래저래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테슬라 내일 저녁이 아니고 오늘 내일 아침이네. 애프터 마켓이니까 내일 우리 새벽에 아마 테슬라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조그만 주식인데 호텔신라 아니까 얘기하는데 주가 올라버렸어 어저께. 중국이 그 3.5, 4.5%. 그대로 가면 10만 원 가겠네. 그런 느낌 받아갖고 가져왔는데 월요일에 준비했는데 어제 다 올라서. 그럼 지금 호텔신라의 가격은 좀 매력적이 없다? 아니, 지금? 가격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86,300원인데 10만 원까지는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단기적으로 9만 원은 돌파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까 아침 바쁜 시간에 다른 정보 준비한 거 있으면 그거 말씀드립니다. 예. 또 바쁜 시간에 내가 호텔신라 얘기할 수 없어. 아니 안 갔으면 내가 어제 오늘 4% 올랐잖아요. 에이 뭐 어제 올라봐야 3.6% 올랐는데. 뭐. 그 일단 호텔신라는 좋아진다. 1분 브리핑. 1분 브리핑. 따이공이 이탈하면서 수익성의 이슈가 있었는데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3월부터 좀 회복이 보인다. 1분기 실적보다는 3월부터 회복이 보여서 2분기부터는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가 반영이 좀 됐어요. 한 80%, 85%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넘버로는 그 중국 인바운드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 확인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주식을 일찍 팔 필요는 없죠. 아직 충분히 오르진 않았어요. 네. 그게 9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11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는 한 10자까지 가보는 느낌으로 지켜보세요. 오늘 들어가기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대한 기대가 그냥 크지가 않으니까. 30%?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펌텍 코리아 우리 아니, 조금 그것도 그저께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어저께 출근 아까 좀 이제 민재기 팀장이 또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럼 펌텍. 넘어갑시다. 그 가히 예? 다 얘기했어요. 가히 얘기했죠. 가이 가히 멀티밤. 아니,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아, 여자들 이렇게 하는 게 얼굴에 바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립스틱처럼 그거를 이게 얼굴에 뭐 덕지덕지 바르는데 예쁘게 하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거든. 200억, 100억도 안 매지 못하는 회사가 2천억이 돼갖고 뭐. 엄청나네. 보나요? 그러면 여기 코리아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요. 그 아까 저기 그 누구죠? 김고은인가? 그 아가씨가 광고하는 거, 그 배우가 광고하는 거잖아요. 가히 맨 처음에. 그게 지금 매출이 2천. 그 브랜드가 여기 회사 거예요? 아니, 그 회사는 코리아테크라는 회사인데 네, 매출인데 거기에 그 스틱, 아, 용기, 화장품 용기 스틱 그 만드는 회사가 얘네 회사라고요. 그래요. 가이 얘기 안 하셨다고.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합시다. 대표적인 예가 가이의 멀티밤인데 얘네가 지금 4, 4분기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제 막 들어갔어요. 얘네 말 딴 데서 있는데 그래서 1,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있었는데 주가가 그래서 그저께 많이 올랐죠. 어저께 올랐나? 어저께 올랐나? 그저께 올랐나? 경아님 덕지덕지라니요. 아니, 아니 여성의 그 아니, 미를 그 하는 그걸 갖다. 아이, 표현을 못해갖고 덕지덕지만에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거? 좋은 거? 덕지덕지. 반대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끝날 때까지. 알았어요. 좀 시간을 주시고 오케이. 가세요. 어차피 중요한 건 이게 그런 회사 있어요. 그 저기 뭐 연우라는 회사도 있고 한데 연우는 아마 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반도체 전문가지 잘 몰라. 하지만 연우는 내가 커버해봤어. 네. 8년 전에 제가 커버해봤어요. 8년 전에. 그래서 느낌이 나는데 연우는 큰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얘네는 큰 고객 비중, 우리가 큰 고객 비중은 20%가 안 돼요. 1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중소형 업체한테 뻗어 있어요. 중소형이 뭐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목이 MG가 사랑한 펌텍 코리아예요.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필요한 용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중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가 성장한다. 중소형 브랜드 어디서 선전하는지 어디 알 수 있죠? 광고도 있지만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아마 거기 사람들의 한 60% 이상은 20, 30대일 거고 아마 상당히 부부가 20, 30대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 유행에 예민하잖아요. 인디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 올리브영 이런 걸 통해서 느낌이 오면은 펌텍 코리아가 연우보다 더 낫다. 근데 실적이 임박한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어제 올랐지만 뭐 15배, 20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싸다. 이렇게 보여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IB 리서치라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리포트는 잘 썼어요. 저희가 저기인가요? 독립 리서치.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었어요. 네, 이름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 리포트는 잘 썼어요. 네. 오늘 나온 다른 리포트 있는데 네. 그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목 더럽게 재미없게 썼어요. 그 리포트를 그따위 쓰면 안 돼. 왜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렇게밖에 못 쓰는지. 근데 이거 아이비 리서치 펜트커를 잘 썼어요.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가이의 멀티밤이고 아까 이제 시작이다. 그 스틱형이 있고 중소 업체 브랜드 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들어가요. 아직 매출이 작지만 일본도 멀티밤 비슷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 몰랐는데 일본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입술을 하는 건데 립스틱 키라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크림. 여기도 수주가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기술력이 뭐냐? 그러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냐? 자체 모델 금형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자체적으로 모델을 하는 금형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 뭐냐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인디 브랜드 한다는 얘기죠. 목표 주가 지금 올라서 얼마죠? 15,000원 얼마 되잖아요. 올라서 네. 목표가 27,000원인데 이 친구 얘기가 PER 14배예요. 아마 화장품에서 PER이 20배는 경기가 좋을 때라 큰 업체는 20배 가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데 작은 종목은 20배 못 줄 거예요. 아마 어닝이 나오는데 그래서 15배 정도는 갈 수 있다 보니까 2만 원 후반까지 제시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고요. 회사가 가이던스가 준 게 있어요. 회사가 가이던스 주라고요. 애널리스트가 이걸 기준을 했겠죠. 2,500억, 300억. 인데 이 친구는 2,580억 하면 319. 마진을 좀 더 좋게 봤네. 제 느낌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익이. 그래서
같은 멀티플에도 27,000원보다 높은 목표 주가가 설정돼도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400, 2,600 보시면 영업이익 꾸준하죠. 15%, 13%.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올해 좀 의미 있게 200억대 하다가 이익이 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PER이 그렇다고 이게 수배할 수는 없고요. 한 10배, 지금 10배 되나? 10배, 잘 모르겠어요. 10배 지금 초반이 지금 12배 정도로 표시는 돼요. 12배. FN 가이드에서는. 그러면 12배까지 안 갈 것 같고 한 11배 정도나 10배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업사이드는 아직 있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과거 흐름 봤을 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15%가 국내 빅2 말고 국내 중소형 브랜드 많고 국내 중소형 브랜드가 많고 해외 브랜드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잘 넘어갑시다. 네. 그럼 두 번째. 알겠습니다. 지금 덕지덕지 대신 쓸 수 있는 말로 그 피오레님은 촉촉하게, 풀립사랑님은 톡톡톡, 톡톡톡. 낭랑고양이님은 토닥토닥. 좋네. 토닥토닥. 토닥토닥? 네, 이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네. 다음부터는 덕지덕지 대신 토닥토닥으로. 읽을게요. 네. 오늘 영상 두 번 보면서 외워야지. 네. 그 다음에 아까 펌텍 코리아는 왜 펌텍이냐? 그 회사 이름 얘기했어요? 임 팀장이? 펌텍 이거 용기 누르는 펌프야. 펌프. 펌프하고 테크놀로지. 저게 펌프 기술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연호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용기가. 그래서 아주 쉬운 건 아니다 하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와닿죠. 펌텍 코리아가. 근데 반대 제목을 할게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반대 형태의 어떤 종목입니다. 지니언스. 네,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네들은 지니언스 천재래요. 회사 이름이 천재들이 모인 것 같아요. 지니언스 그거 아닐까요? 아니 조사하신 분이 저한테 몰라. 물어보시면 어떡해. 회사하고 지금 컨택 안 해보고 이거 네. 역시 리포트가 나와서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보니까 주가도 안 가고 싸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뭐 하는 회사냐?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우리 AI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보안 소프트인데 장점은 기술력이 있어 보여요. 네. 단점은 국내밖에 없어요. 아직은. 미국 조금 시작했어요. 국내 마켓 중심이고 사이버 보안이니까 뭔가 있고 기술이 있을 거라도 빨리 안 되면은 뭐 항상 그 자리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어요. 제목을 잘 줬더라고요. 아까 펌텍 코리아나 이 IBK의 지니어스 리포트는 제목을 참 잘 줘. 칭찬할 줄 알아요. 뭐라고 줬는데요? 아니 보세요. 사이버 보안 NAC EDR이 뜬다. 이렇게 해야지 리포트를 읽지. 아니 아까 그거요? 펌텍 코리아? MG가 사랑한 펌텍 이거는 코리아. 와닿아요. 와닿지. 근데 이거 지니언스는 잘 안 와닿는데. 근데 뭐 하나 쓰는지 모르니까. NAC가 사이버- 뭔지 EDR이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뜬다 하니까 이 뭐한데 보려고 그러잖아요. 에이. 아닌가? 감각이 좀 구리신데. 그렇구나. 구려. 이건 조금 그러니까 덕지덕지 쓰지.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아까보다 이거 막 팍팍 트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또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어요. 네. 챗GPT AI 하면은 뭐라 그래요? 개발 천천히 합시다. 그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뭐 이슈,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악용은 그거 갖고 어떤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사이버 공격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챗GPT 그런 형태로 인해서 사이버 공격이 그 전보다 더 쉬워졌다. 그 쉬워지면 어떻게 되니? 그럼 항상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잖아요. 그 막아야죠. 네. 범죄가 있으면 수사도 과학화되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이 다 사형화되니까 보안이 중요하지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국내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국내는 우리 공공기업 이런데 NACD 아직도 안 나왔죠. 뒤에 나옵니다. 이 분야에서 마켓이 아직 크지 않겠죠. 77% 84%면 완전히 그냥 거의 그러네요. 그렇지. 그리고 설립된 게 2005년이고 그럼 18년 된 거잖아요. 네. 17년 상대했는데 18년간 연속 흑자.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규모는 작지만. 사이버 보안 뭔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기업 같은데. 그래서 하고 안성적인 넘버 나오고 근데 성장성의 이슈인데 이게 좀 뜨려고 하니 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돈을 어디서 버느냐? NAC라는 분야예요. 드디어 나왔군요. 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어디 건물 들어가는데 휴대폰 내가 등록을 안 했어. 아니면 뭔가 보안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저 휴대폰 안 돼요. 차단하든지 허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통합적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을 합니다. 네.
당연히 외산이 많았겠죠. 근데 이게 국산화하면서 이렇게 발전돼서 잘게 커스터머들이 많아서 합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이게 퓨처 마켓 인사이트가 정확히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글로벌적으로는 향후 한 10년간 연평균 27% 성장한다. 꽤 높은 성장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두면 27% 나오잖아요, 글로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글로벌 리딩 업체는 밸류에이션 얼마나 될까? 27% 성장하면 PER은 앨리스 30배 이상. 글로벌 회사들은. 우리나라 조금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는 30배, 40배, 50배 갈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20배 밑에겠지.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얼마일까요? 1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프리미엄을 외국 기업에 주는 거는 거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발걸에도, 거고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10배는 싸다. 10배 싼 거지. 그리고 미국의 시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건 회사 미팅하거나 애널리스트 리포트 정확히 안 나와서 저도 못하지만 시작했으면 거기서 뚫기 시작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그게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러면 10배보다는 30배, 그거 못 가다 10배, 15배 정도는 가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돈 버는 건 아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하는 거 이러는데 한 가지 더 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엔드포인트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 이렇게 어려운 말 했는데 우리가 휴대폰 뭐 이렇게 작업하고 뭘 하잖아요. 그 모니터링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하는 그 단말기 상태에서의 행동을 원격으로 다른 데서 모니터링해서 위험하다라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EDR이라 하더라고요. 이 업체에서는 흔한 용어예요. 근데 얘네가 이걸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장도 한 25% 성장해요. 우리도 도입을 해서 최초 조달을 했네.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고객 수는 아까 그만큼은 크진 않죠. 2,400, 200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2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켓이 25% 글로벌 성장하는 거면 그럼 잘하면은 10배에서 15배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차세대 보안 설계는 아직 좀 먼 거니까 좀 이따 합시다. 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미없죠? 200억짜리 매출. 작년에 좀 올랐어. 310억. 그래서 3년에 영업이익이 30억에서 60억 올랐고 작년에는 380억에 75억. 꾸준해요. 영업이익률도 10% 초중반 쭉 이렇게 해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이게 10배니까 요게 며칠 전이니까 만약 올해 실적 기준은 더 좋으면은 이게 내려가겠죠. 올해 아마 글쎄 막 올라가진 않더라도 400억 중후반대 나오지 않을까? 500억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마진 안 빠지고 하면은 PER이 10배 이하일 수도 있어요. 커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또 한 명 있네. 한 명 더. 아까 여기 나왔네. 이 친구는 380억 작년에 실제는 378억. 올해 450억. 내년에 530억. 마진 수준 유지되니까 그럼 ROE가 이렇게 나오니까 PBR 그 정도 나올 것이고 PER이 여기 내려갔을 때 11배, 이렇게 10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리포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벨로퍼 되면 이게 왜 가는가? 이상하다 보지 마시고 갈 때는 이유가 있다. 기관들이 매집할 때는 아직은 달려들지 않았어요. 서서히 알아갈 것 같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 종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말씀드리는 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 회사 얘기 안 해. 회사 얘기 안 하고 어디 갔지? 펌텍 코리아 쓴 리포트를 IB 리서치라는 데서 했잖아요. IB 리서치에서 오늘 나왔나 어제 나왔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더럽게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잘 쓰고 못 쓰고 애널리스가 다르겠지. 섹터가 다르니까. 그 종목을 제가 근데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그 좋고 아름답고 맛있고 이런 것만 즐기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맛없는 거 안 좋은 걸 볼 필요가 내용은 있어요? 너무 좋아. 내용이 좋은데 기업에 대한 건 표현 좋은데 자체나 그 전달이 꽝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 될 만한 겁니까? 돈 될 만하니 가져오죠. 안 할래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하든지. 에이. 돈 될 만하다니까 돈 될 또 만하지. 확 다시 관심이 또 커지네. 근데 아이러니하고도 IB 리서치라는 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른 애널리스트고 재미있겠었고 이거는 펌텍 코리아는 재미없겠었고 하지만 내용은 제가 감히 평가하고 뭐하지만 내용은 알차다. 그래서 내가 알차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 네,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실지 한번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장렬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